자, 우리 전 시간에 배열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기 전에는 대표적인 게 C 언어죠. C 언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배열까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는 여러가지 API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API는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가지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메서드부터는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재사용성이죠. 재사용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서드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객체 지향 개념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배열까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배열까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구현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가장 특히 입문자한테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돼야지 지금 배우는 메소드나 아니면 뒤에 배우는 객체지향 개념이 더 여러분들 배우기가 수월해지고 이해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배열까지의 기능을 처음에 한 번만 하면 잘 모르죠.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 배운 여러가지 실습 예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외워주세요. 물론 이해하고 외워야 되겠죠. 어디에도 다 쓰이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소드의 정의죠. 메소드의 의미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재사용하자는 개념이죠. 인수를 받아 결과값을 리턴한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자체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죠. 메소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C 언어의 함수에 해당되죠. C 언어의 함수에 해당되는 걸 자바에서 그대로 이어받아 이름만 메소드라고 붙인 거죠. 기능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쭉 이제 실습 예제를 쭉 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수 1에서 14의 1에서 14의 자연수 중 소수를 판별하라. 1, 2, 3, 4에서 10까지 해서 각 수의 소수인지를 판별하라. 우리 앞에서 그런 예제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배열까지 학습한 그 기능을 이용하면 앞에서 우리 학습을 했으니까 1은 제외하고 2부터 해서 2의 약수가 몇 개냐를 구해 가지고 이제 소수인지 판별하고, 3에 대해서 약수인지 몇 개인지를 판별해서 소수인지를 구하고, 4에 대해서도 똑같이 쭉 해서 이제 10까지 쭉 우리 앞에서 배운 소수 판별 방법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1에서 10 사이는 그렇게 해준다고 한데, 그러면 1에서 100 사이의 수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러면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소수 판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소수 판별하는 방법 했죠. 여러분들 잊어버리신 분 한번 보세요. 판별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면, 판별하는 방법은 어떤 수에 대해서 약수를 구하고, 그렇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를 구해서 약수의 개수가 2개냐를 판별해서 2개면 소수고 아니면 합성수다 이거죠. 결국 모든 수에 대해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기능은 같죠. 각각의 이제 판별하는
대상이 되는 수만 다르지 그 데이터죠. 데이터만 다르지 방법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있는 것처럼 각각의 수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일일이 우리가 각 수에 대해서 이런 기능을 일일이 써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죠. 한 기능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메서드죠, 메서드. 자, 봐, 메서드의 이제 개념도죠. 보면 자, 메서드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떤 기능을 구현해 놓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소수 판별하는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자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자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미리 구현된 기능 메소드에 이런 식으로 판별하기를 바라는 자연수겠죠. 자연수만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 이죠. 뭐 5면 5, 7면 7이면 7 전달하면 요 미리 구현된 기능에서 그 이제 수를 입력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처리해서 그 처리한 결과값 뭐 소수이다 아니다. 그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넘겨주면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우리가 각 데이터마다 똑같은 기능을 구현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같은 경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5면 5를 전달해서 그 기능에서 쭉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값 5는 소수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수행하다가 이번에는 100을 전달한다 이거죠. 그럼 100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리턴 받으면 되겠죠. 자, 메소드는 자, 이처럼 미리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능을 그때그때 재사용하자 이거죠.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면 거기서 알아서 원하는 기능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만 리턴 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하자.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소수 그 판별하는 애처럼 각각의 수마다 다 똑같은 기능을 다 일일이 만들어 줄 필요가 없죠. 메소드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재사용하자 하자는 개념으로 등장한 거죠. 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은 자세히 보면 어떤 기능이 자꾸 나오죠. 그런 기능은 보면 대부분 보면 객체 지향 개념도 그렇고 우리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객체 지향 개념도 그렇고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이 발전하는 과정은 기능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재사용성. 메소드도 재사용성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제 메소드 정의 형식이 나와 있죠. 자, 자바의 메소드의 이제 형식은 크게 메소드 헤더, 메소드 선언부라 그러죠. 메소드 선언부하고 메소드 본체, 구현부라 그러죠. 메소드 바디 또는 구현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언부부터 보면 자 선언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소드 이름입니다. 메소드 이름은 생략이 불가능하죠. 메소드 이름은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메소드 이름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식별자 부분에서 보면 그 의미 있는 동사형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언부에서 메소드 이름 앞에는 리턴 타입을 써줘야 되죠. 자 여기 보면 대괄호 기호가 있죠. 대괄호 기호는 생략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이름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로 해가지고 그 이제 갈로 안에는 매개 변수를 쭉 내열해 주죠. 요 매개 변수가 이제 우리가 메소드 다른 곳에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매개 변수로 이제 메소드 내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을 하는 거죠. 요 매개 변수가 이제 그 전달된 데이터를 받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면 대괄호 기호가 있죠. 매개 변수도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수는 전달하는 데이터의 수에 따라 가지고 매개 변수 개수를 이제 정해줄 수가 있죠. 자 정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콤마로 해가지고 쭉 구분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요게 이제 메소드 헤더 부분, 메소드 선언부죠.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제 바디 본체 구현부라 그러죠. 구현부는 자 이런 식으로 블락으로 이 부분이 메소드의 구현부다. 그 의미죠. 자 메소드 구현부의 최상단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 변수 메소드 내에서 선언해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죠.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문으로 이 메소드가 수행할 기능을 쭉 구현해 줍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의 맨 마지막에는 리턴문이죠. 리턴문에서 이런 식으로 리턴 다음에 값을 써주면 이 메소드에서 처리한 결과 값을 호출한 것으로 되돌려 준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 메소드의 정의처럼. 자, 이게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는 메소드의 이제 형식이죠. 자, 밑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한 예제가 있죠. 자, increase에서 이 메소드의 이름이 increase다 이거죠. 자, 그리고 앞에 보면 int 해가지고 int가 이제 리턴 타입이죠. 요 메소드는 호출한 후에 복귀 시에 정수형 데이터를 돌려줘야 된다 그 의미죠. 그리고 int x 해가지고 이제 매개 변수 x를 선언하죠. 자, 요 increase 메소드는 호출 시에 x로 정수 값을 전달해야 된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body 부분에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죠. int a에서 a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변수가 이제 지역 변수죠. 그리고 이제 a는 x 더하기 1에서 x로 전달된 값을 1 증가시켜서 a에 저장하고 return a 하니까 결국 요 메소드의 기능은 매개 변수로 전달된 그 정수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그 증가된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라, 반환하라 그런 의미죠. 자, 근데 그 리턴 타입은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의 메소드 앞에 써주는 요 리턴 타입 생략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void라고 메소드 앞에 써줘야 됩니다. void. 그러면 메소드 앞에 void라고 써줬으면 이 메소드는 메소드 종료한 후에 복귀 시에 어떠한 데이터도 반환하지 않는구나 이 의미죠. 그러니까 void라고 앞에 써줬으면 리턴문도 써주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이름 명명 규칙이죠. 우리 앞에서 식별자 부분에서 일반적인 메소드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소드 이름은 띄어쓰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면 칼크 스코어 메소드 기능이 칼크 스코어 시험 점수를 계산하는 기능이다 이럴 때, 자, 칼큘레이션의 약자죠. 계산하다. 그 두 개의 단어 칼크하고 스코어라는 단어를 이제 이용해서 메소드 이름을 이제 우리가 짓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칼크에서 스코어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칼크 언더바나 칼크 스코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언더바를 사용하든가. 뒤에 있는 이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돼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는 뒷단어의 첫째 자가 반드시 대문자여야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칼크 스코어하고 칼크 스코어 다른 메소드죠. 이게 S가 소문자고 S가 대문자죠. 다른 메소드죠. 자, 그리고 하나의 소스 파일에 두 메소드 이름이 같으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가능한 메소드의 기능을 잘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메소드 이름을 정하죠. 그렇죠. 칼크 언더바 스코어 하면 점수를 계산하다라는 의미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메소드의 기능을 잘 짐작할 수 있도록 메소드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예약어는 메소드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앞에서 식별자 할 때 예약어는 변수 메소드 클래스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클래스라는 이 단어는 예약이 돼 있죠. 이 단어를 메소드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메소드 이름 명명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의 이제 사용 방법이죠. 자, 메소드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메소드는 다른 곳에서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해야지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정이죠. 자,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실행한다 이거죠. 쭉 실행하다가 자, 옆에 있는 M1하고 M2라는 메소드가 있죠. 자, M1하고 M2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메소드가 쭉 실행하다가 이름으로 소스 내 이름으로 M1에서 지금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M1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쭉 CPU가 실행하다가 M1이라는 이름을 만났으니까 M1이라는 메소드로 이동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M1에 있는 M1 메소드에 있는 기능을 쭉 수행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1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M2에서요. M2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M2로 다시 CPU가 이동해서 M2의 M2 메소드에 구현한 기능을 쭉 수행하겠죠. 뭐 필요하다면 또 M2에서 다른 메소드를 또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 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M2가 수행하다가 자 리턴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메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면 자 이런 식으로 3번 이제 4번 리턴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메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이제 실행을 종료하고 호출한 곳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M2를 호출한 곳 M1으로. 자, 그리고 M1에서 다시 쭉 이제 M1의 다른 부분을 쭉 수행하다가 자, M1에서도 또 리턴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있으면 또 원래 호출한 곳 메인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메인 메소드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1에서는 메인에서는 다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수행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메소드의 이제 사용 방법이죠. 메소드는 호출해야만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메소드에서 이제 다른 호출한 곳으로 이제 복귀하는 방법은 리턴문을 만나거나 아니면 메소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호출한 곳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리턴문과 리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이 있죠. 리턴 해주고 뒤에 값이나 변수명을 써준다 이죠. 변수명을 써주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특징 있죠. 특징 메소드가 어떤 값을 호출한 것으로 되돌려 주는지를 명시하죠. 자, 이런 식으로 리턴해서 뒤에 값이나 변수명을 써주면 요 리턴 다음에 있는 값을 메소드가 호출한 것을 복귀하면서 요 값을 되돌려 주라, 되돌려 준다 그런 의미죠. 리턴 값은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메소드 이름 앞에 우리 리턴 타입 써주죠. 그 데이터 타입하고 리턴 다음에 써주는 요 값이나 변수명이 그 데이터 타입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리턴 한 후의 값은 메소드가 호출한 메소드가 종료한 후에 호출된 곳으로 전달되죠. 앞에서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리턴문의 사용 방법이죠. 보면 summarize라는 메소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앞에 int니까 호출한 것으로 int 정수형 데이터를 되돌려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body에서 int sum은 0에서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sum을 0으로 해가지고 폼은 돌면서 int i는 0부터 i가 a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증가시키면서 sum에 누적시키라 이거죠. i를 누적시키라 이거죠. a는 매개 변수죠. 그러니까 요 summarize는 결국에는 a로 전달된 정수가 있죠. 1에서 a까지의 존재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메소드죠. 자, sum에 누적을 해가지고 return sum 한다 이거죠. 자, 보면 sum에 그 데이터 타입 int죠. 그리고 summarize 앞에 서는 데이터 타입도 int다 이거죠. 같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return 다음에 써주는 sum이라는 변수명이나 아니면 값이 summarize 앞에 있는 int하고 같아야 된다 이죠. return에서 100 써주면 자, 100이라는 정수니까 그 int하고 그 데이터 타입이 같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죠. 근데 return에서 3.14f 하면 좀 더 실습을 하겠지만 자, 이런 경우는 3.14f는 플로트 타입이죠. int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오류가 발생하죠. 자, 반드시 return 다음에 써주는 값이나 변수의 타입은 메소드 앞에 있는 그 return 타입하고 데이터 타입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 사용 예제죠. 자, 보면 첫 번째 메소드 사용 예제는 매개 변수와 return 타입이 없는 메소드죠. 자, 보면 메소드 ex이라는 클래스고 이행에 보면 지금 메소드를 선언하죠. public void print에서 print라는 이름을 갖는 메소드죠. 자, 그리고 앞에 그 return 타입은 void니까 이번에 print라는 이 메소드는 호출하고 난 다음에 return 시에 아무 데이터도 되돌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return문도 있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프린트해서 갈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메소드 호출 다른 곳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전달한 값도 없다 이거죠. 이름으로만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사명에 보면 프린트에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출력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보이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리턴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사행해 보면 리턴에서 뒤에 값이 없죠. 자, 리턴에서 뒤에 값이 없으면 이 부분에서 종료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처럼 리턴만 써주면 이 부분에서 종료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하죠. 근데 오행처럼 리턴 다음에 7이나 어떤 값을 써주면 의미는 리턴 이 부분에서 종료하면서 7이라는 값을 되돌려줘라 이거죠. 근데 프린트는 보이드죠. 보이드. 리턴 한 다음에 값을 되돌려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드니까 오행처럼 사용하면 오류가 납니다. 리턴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행처럼 그냥 리턴만 해주면 됩니다. 리턴은 이 부분에서 종료를 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자, A는 1, B는 2, 리절트는 0 해서 메인 메소드죠.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할 지역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위에서 우리가 선언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시비행에 보면 메소드 ex1m은 new 메소드 ex1에서 가로 열고 닫고 하는데, 자,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라 그랬죠. 클래스 기반으로 자바는 이제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객체 지향 개념은 우리 뒤에서 이제 5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배우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미리 그냥 5장에 있는 그 개념을 미리 쓰는 거죠. 의미가 12행의 의미는 자, new method ex1 해서 갈로 열고 닫으면 지금 method ex1이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죠. 자, 클래스 안에 있는 이런 기능, 메소드나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런 기능이 메모리에 옆에 있죠. 옆에 메모리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냥은 사용을 못한다 이거죠. 뭐 상세한 건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에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된다 이죠. 그 방법이 new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 메소드 ex1에서 갈로 열고 닫고 하면 자,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이죠. 그러면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프린트라는 메소드의 기능도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이 메모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메소드든 변수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뭐 상세한 건 뒤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정도만 이제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m 해가지고 메소드 ex1이니까 m이 변수인데 변수 타입이 자, 요 뒤에 있는 게 메소드 ex1 인스턴스니까 똑같이 요 m은 메소드 ex1 타입의 클래스여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int num 선언했죠. 그럼 num은 4 이런 식으로 4라는 값 num이 인테저 타입으로 선언됐으니까 num에는 당연히 정수, int형, 정수가 저장되는 거죠. 똑같죠. m이라는 요 변수는 참조 변수라고 그러죠. 지금 참조 변수가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측에 있는 메소드 ex1 클래스 타입이어야 된다 이거죠. 뭐 상세한 건 뒤에 하는데 일단은 형식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자, m이 클래스 인스턴스, 메소드 ex1 클래스 인스턴스가 있는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 이거죠. 자, 그리고 m은 요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m을 이용해서 요 위치에 있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한다 이거죠. 하는 방법이 자, 13행에 보면 m 점 염산사를 써요. 점에서 프린트 메소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CPU가 딱 요 위치에 와가지고 m이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 가가지고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이제 찾는다 이거죠. 사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죠. 그러면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쭉 수행하면 13행에서 이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결국에는 프린트라는 메소드로 가니까 자,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겠죠. 출력하고 마지막에 와서 또 복귀를 하는 거죠. 13행으로. 그리고 난 다음 14행에 또 보면 m.print 또 호출하는 거 또
또 가가지고 또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죠. 또 마지막에서 또 복귀하면 또 15행에서 또 호출하죠. 그러면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하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3번 출력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메소드 실습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new하고 뒤에 클래스 명에서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명을 써줌으로써 메모리에 일단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m에 할당해서 요 m으로 요 이제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m으로 이제 도트 연산자, 그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소드 이름 써줘서 이제 접근한다 이거죠. 뭐 상세한 건 뒤에 하는데 일단은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 사용 예제죠. 자, 클래스가 메소드 exe죠. 자, 똑같이 이름이 프린트가 앞에 보이드죠. 리턴 타입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면 이번에는 갈로 안에 int a 해가지고 매개 변수가 존재하죠. 이번에는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호출 시에는 반드시 이름 써주고 a가 인테저 타입이니까 a로 전달될 정수값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정수값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행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결과값에서 a 해서 요 프린트라는 메소드는 말 그대로 a로 전달된 정수값을 출력해 준다 이거죠. 출력해 주는 기능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메인에서 a는 11, b는 12, 리절트는 0에서 지역 변수 선언했죠. 자, 그리고 11행에서 보면 또 이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겠죠. new하고 메소드 exe2죠. 그러면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처럼. 그리고 m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m은 당연히 이번엔 메소드 exe2해야 되겠죠. 요 클래스 타입이니까. 자, 그리고 리절트에 a 더하기 b 하니까 11 더하기 22는 33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을 이용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m.print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10이라는 정수값을 전달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정수값을 전달하면서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호출했죠. 그러면, 자, a가 매개 변수라 그랬죠.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지역 변수. 우리 지역 변수라는 의미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변수죠. 지역 변수는 메소드가 호출하면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니까, 왜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이제 메소드 사용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 사용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 이름 뒤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지역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도. 그렇다는 것은 메소드 호출 시에 똑같이 매개 변수도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이죠. 자, 프린트에서 10에서 이제 호출을 하니까 a가 인테저 타입이니까 4바이트겠죠. 4바이트에서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1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전달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값 a를 출력하니까 a 값은 10이니까 10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자,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면 메소드 내의 지역 변수나 매개 변수는 옆에 있는 것처럼 삭제가 된다. 삭제.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메소드 호출 시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메소드가 이제 실행을 다 하고 종료 시, 복귀 시에는 메모리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 a도 메모리에서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면 없어진다. 소멸이 된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15행에서 또 m.print b에서 이번에는 b라는 변수의 값이겠죠. 21을 전달하죠. 그러면 똑같이 호출 시마다 이제 이번에는 a가 또 메모리에 생성되겠죠. 그리고 22라는 값을 전달받겠죠. 그리고 이제 a 값을 출력하니까 20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복귀를 하면 또 메모리에서 또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행에 m.print 리절트라는 변수의 값이겠죠. 아까 리절트 변수 값은 33이었죠. 33이 전달되겠죠. 그러면 또 a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33이라는 값을 전달받겠죠. 그리고 출력하면 33이 출력이 되고, 복귀를 하면 또 a는 삭제가 되겠죠. 소멸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의미는 일종의 지역 변수다 그죠?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는 메소드 호출 시 메모리에 생성이 되고, 메소드가 종료를 하면 메모리에서 삭제가 된다 그 의미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서드 두 번째 예제죠. 자, 보면 메서드 ex3이라는 클래스죠. 자,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똑같이 선언이 되는데 이번에는 int a, int b에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죠. 자, 이번에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프린트라는 메서드로 앞에 다 int니까 정수형 데이터 두 개를 전달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사행해 보면 int c는 a 더하기 b니까 자, int c. 자, c가 지금 메소드 내에서 쓰는 데죠. 요 c는 메소드 호출하면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a 더하기 b 전달된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를 출력하죠. 이거 요 프린터라는 메소드는 전달된 두 정수의 합을 출력해 주는 기능을 하는 메소드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파행해 보면 print1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고 있죠. 스트링 str에서 이 print1이라는 메소드는 자, str이 스트링이니까 요 매개 변수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호출 시에 문자열이 전달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구행해 보면 str print lns str 하니까 전달된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다. 그죠? 자, 그럼 메인에서 num일은 11, num이는 22, result는 0에서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8행에서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메소드 ex3에서 앞에 요 누가 빠졌던 뉴에서 메소드 ex3에서 이제 메모리에 만들고 난 다음에 m에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보면 프린트라는 메소드도 있고 프린트 1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걸 m에 할당하는 게 m이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인스턴스의 위치를 가리킨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거죠. 20행에 m.print에서 10, 30 하면 프린트 호출하면서 10, 30 두 개의 정수를 전달하죠. 그러면 A하고 B가 받겠죠. 그러면 메모리에 매개 변수 A, B가 만들어져 가지고 10, 30이라는 값을 받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nt C 하니까 C라는 지역 변수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변수의 값을 다 하니까 40이 되겠죠. 4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니까 40이 출력이 되고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하면 자, 이 변수들은 다 메모리에서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1행에 보면 m.print에서 10, 30.5f 전달하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30.5f는 실수죠. 플로트 타입 실수죠. 근데 b는 int 정수니까 타입이 안 맞죠. 자, 항상 메소드를 호출 시에는 매개 변수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류가 납니다. 자, 그리고 22행에 보면 프린트에서 num일, num이라고 num이가 int 타입이고 10이라고 22가 전달된다는 의미죠. 또 전달되면 a, b가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11, 22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int c에서 c가 만들어지고 이번엔 더하면 33이겠죠. 출력해주고 이제 복귀를 하겠죠. 복귀를 하면 또 A, B, C는 메모리에서 소멸이 되겠죠. 자, 그리고 23행에 보면 이제 print1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래, 안녕하세요는 문자를 전달한다.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것처럼 str도 매개 변수니까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문자를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 출력하고 복귀를 하면서 이 str이라는 매개 변수도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 메소드의 사용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return 타입이 있는 메소드죠. 자, 메소드 ex4죠. 클래스 이름이. 자,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 add라는 메소드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앞에 보면 이제까지는 다 보이던데 지금은 int 해서 이번에는 메소드의 return 타입이 int다 이거죠. 그러면 이 메소드는 반드시 호출한 곳으로 int 정수형 데이터를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int에 int b니까 두 개의 정수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이거죠. 호출 시에. 자, 그리고 int c에서 이제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a 더하기 b 해서 더한 값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사행해 보면 return c 해서 전달받은 두 정수의 합을 저장한 변수의 값을 리턴한다 이거죠. 요 c가 보면 add의 앞에 있는 int하고 데이터 타입이 같죠. 그렇죠. 반드시 return 다음에 써주는 값이나
변수의 타입은 반드시 메소드 앞에 선언한 리턴 타입이고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오행처럼 리턴 3.5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턴문을 안 써줘도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메소드 앞에 리턴 타입을 써줬기 때문에 반드시 리턴문이 있어야 된다 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메인에서 num이는 10, num이는 20, 리절트는 0에서 자, new 메소드 ex4에서 자, 똑같이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겠죠. m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m으로 이제 접근한다 그죠. 13행에 보면 리절트는 m.add에서 num에서 그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num이 하니까 10하고 20이 전달되겠죠. 당연히 A, B는 메모리에 다 생성이 되겠죠. 그럼 A가 10이고 B가 20이다 이거죠. 더하면 C는 더하면 30이겠죠. 30에서 자, 사행이 리턴 C니까 그리고 30이라는 값을 리턴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30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면 내부적으로 m.add 이 부분이 30이라는 값으로 대체가 되죠. 그러면 13행에서 리절트는 30이 되니까 메인 메서드의 지역 변수 리절트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15행에 보면 프린트 ln에서 바로 메소드 호출해서 그 리턴되는 값을 바로 프린트 ln의 그 인자로 입력을 해서 바로 출력을 해보죠. 100하고 300을 전달하면 결국 더한 값이 리턴 되겠죠. 400이죠. 다음은 리턴 타입이 있는 메소드 두 번째 예제죠. 메소드 exo라는 클래스 선언하고 summarize라는 이름을 갖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앞에 int 해가지고 정수형 데이터를 리턴 시에 되돌려줘라 그 의미죠. int a 해가지고 하나의 정수값을 전달받는다 이죠. 그리고 기능이 int sum에서 지역 변수 sum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주고 있죠. 반드시 지역 변수는 메소드 내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는 반드시 선언 후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하죠. 자, 그리고 폼은 돌면서 이제 기능이 폼을 돌면서 int i는 0부터 i가 a가 전달된 수를 저장하는 매개 변수죠. a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a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sum에 i 값을 누적을 시키라 그죠. 요 summarize라는 메소드의 기능은 1부터 전달된 자연수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return sum 하니까 sum이라는 지역 변수의 타입이 summarize 앞에서는 한 int하고 타입이 같죠.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죠. 요 summarize라는 메소드는 1부터 임의에 전달된 자연수 사이에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죠. 자, 그리고 메인에서 지역 변수 선언하죠. 10, num1은 10, num2는 20, 리절트는 0. 자, 그리고 14행에서 또다시 인스턴스 만들어서 m에 할당하고 자, m.summarize에서 num1을 전달하면 10이죠. 그러니까 10이 전달되면 a가 이번엔 10이니까 결국에는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 합이 sum에 저장되겠죠. 우리 앞에서 1부터 어떤 수까지 자연수 합 구하는 예제를 해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a로 어떤 수만 전달하면 1에서 그 수 사이의 자연수의 합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16행에 그러면 자, 결국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이 리턴 되니까 결국에는 리절트에는 그 결과값이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16행에서 1에서 10 사이의 자연수의 합 리절트를 출력하면 55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행에서는 또 다른 수를 전달하면서 메소드를 호출하죠. summarize에서 num이 20을 전달하죠. 이번에는 1에서 2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summarize에서 쭉 계산해서 sum으로 리턴 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리절트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18행에서 1에서 2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이니까 리절트 하면 210이겠죠. 자, 그리고 m.summarize에서 100을 전달하면 1에서 100 사이의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출력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일일이 각 이제 숫자마다 일일이 구현했던 기능을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사용하니까 그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알아서 다 계산해서 리턴 값을 받아 가지고 출력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메소드는 기능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스 양이 적으니까 뭐 그냥 일일이 구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보면 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의 라인 수가 보통 수백 줄 이상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해서 데이터만 전달해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가독성 좋게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